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매일 열심히 걷는데도 왜 자꾸 힘이 빠지고 예전 같지 않게 자꾸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말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지 하고 체념하시거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의사들은 70세 이후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특정 운동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과는 다른, 어쩌면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죠. 노년기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뼈도 약해지며 균형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이런 변화들을 충분히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걷기만 고집하다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고 계실 텐데요. 사실 70세가 넘으면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놀란다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 즉 근감소증이 찾아옵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기능에는 좋지만 근육량을 직접적으로 늘리거나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 엔진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쉽게 넘어지게 되며 심지어는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힘을 기르는 것을 넘어 뼈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면 뼈 밀도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근력 운동은 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몸의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걸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거나 혈당 관리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근력 운동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그럼 70세 이후에는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할까요? 굳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맨몸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허리는 곧게 펴는 것입니다.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서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자극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개씩 3세트 정도로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보세요. 두 번째는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밀었다 당기는 동작인데 팔과 가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벽과의 거리를 가깝게 시작하고 점차 멀리 떨어져서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며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걷는 자세도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근육들을 깨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한 체력 단련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 장바구니를 드는 것,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까지 모든 일상 동작들이 근육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걷는 운동도 물론 좋지만 근력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의사들이 걷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두 번째 운동은 바로 균형 감각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낙상 사고인데, 이 낙상 사고는 균형 감각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작은 돌멩이에도 휘청거린다면 균형 감각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걷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또 하나의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감각 기관들이 약해지고 근육과 관절의 반응 속도도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는 두 발이 번갈아 땅에 닿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이 꼬이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혹은 어두운 곳에서 움직일 때 우리의 균형 감각은 그 중요성을 더욱 드러냅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골절, 장기 입원, 그리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낙상 후 두려움 때문에 활동량을 줄이게 되고, 이는 다시 근력 저하와 균형 감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균형 감각 운동은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걷는 자세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자신감을 높여주어 활동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걷는 행위만으로는 특정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연습이 될 뿐, 우리 몸이 갑작스러운 균형 상실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은 부족합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균형 감각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세요.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5초, 10초,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버티는 연습을 합니다. 한 발로 설 때 눈을 감고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각 정보 없이 균형을 잡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몸의 고유 수용성 감각이 발달하여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자 걸음입니다.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발끝에 붙여서 일자로 걷는 연습입니다. 마치 외줄 타기를 하듯이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처음에는 좁은 보폭으로 시작하여 점차 넓혀가면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걷는 동안 균형을 잡는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발꿈치 들고 걷기 또는 발끝으로 걷기입니다. 발바닥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발꿈치만으로 또는 발끝만으로 걸어보는 연습입니다. 이 또한 평소 사용하지 않던 작은 근육들을 자극하고 발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균형 감각 운동들은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운 바닥을 걸을 때의 불안감,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망설임,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의 조심스러움이 점차 사라지고 보다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에너지가 덜 소모되어 피로감도 줄어들고 더욱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력 운동이 우리 몸의 엔진을 튼튼하게 한다면, 균형 감각 운동은 그 엔진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조향 장치와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걷기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핵심적인 능력들이죠. 이어서 의사들이 추천하는 세 번째 운동은 우리의 몸을 더욱 유연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유연성 및 가동성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왜 걷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노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을 더 유연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유연성 및 가동성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주변의 인대와 힘줄이 뻣뻣해지고 근육도 탄력을 잃어 가동 범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뿌드드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뻗는 동작이 예전 같지 않다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기 운동은 특정 방향으로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근육만을 사용하고 다른 근육들은 경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 걷는 분들 중에는 허벅지 뒤쪽이나 종아리 근육이 짧아져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연성 및 가동성 운동은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넓혀주어 통증을 줄이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단순히 걷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감거나 물건을 줍거나 심지어는 누웠다 일어나는 것까지, 모든 동작은 관절의 유연성과 근육의 가동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유연성이 부족하면 사소한 움직임에도 통증을 느끼거나 근육이 쉽게 뭉치고 심하면 넘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어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 어떤 유연성 및 가동성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기울이고
앞뒤로 숙여보세요. 이때 어깨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목을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깨와 팔 스트레칭입니다. 한쪽 팔을 반대쪽 어깨로 쭉 뻗고 다른 팔로 받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뒤로 크게 돌리거나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어 몸을 옆으로 기울이는 동작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 및 다리 스트레칭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상체를 숙여줍니다. 서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려 손으로 발을 잡고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런 스트레칭들은 동작 하나하나를 천천히 그리고 깊게 느끼면서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무리하지 말고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에서 멈추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스트레칭을 해주면 훨씬 더 개운하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유연성 운동은 근력 운동과 균형 감각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유연한 몸은 근력 운동 시 부상 위험을 줄여주고 균형 감각 운동 시 더욱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돕습니다. 몸이 유연해지면 뻣뻣했던 자세가 자연스러워지고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며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치 낡은 기계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망설였던 취미 활동이나 외부 활동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이 세 가지 운동, 즉 근력, 균형, 유연성 운동은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핵심 열쇠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70세 이후에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활력과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력, 균형, 그리고 유연성 운동이 70세 이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단순히 걷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 운동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걷는 것이 심폐 기능과 전반적인 활동량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약해지는 근육량, 불안정해지는 균형 감각, 그리고 뻣뻣해지는 관절 가동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근력 운동, 균형 감각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이 필수적인 보완책이자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핵심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욱 풍요롭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두렵지 않고 마트에서 장을 본 무거운 장바구니를 혼자 힘으로 들 수 있으며 혹시라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허리나 무릎에 통증 없이 쉽게 굽힐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나이 들면 당연히 이렇지라는 통념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우리가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사들이 걷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이 세 가지 운동은 바로 그 능력을 되찾고 강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분, 2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조금씩 이 세 가지 운동을 생활 속에 녹여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다 읽어보고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최고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